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강아지가 있나 봐요? 그 옆집에 강아지가. 그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죠? 대한민국 대표 기타리스트 김덕윤 씨입니다. 공연이 있어가지고 또 막 데이터 작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음악 때문이 아니고요. 좀 특별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33년째 혼자 산다는 그의 삼시세끼 얘기를 해보려고요. 근데 뭐 해먹은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경력만으로는 혼자 사는 싱글족 세계의 고수이긴 한데요. 이게 뭐 냉장고 보고 아, 별로 없어. 부엌 살림은 완전 초보 자취생이걸요. 뭐 맛있는 거밖에.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걸 이거 왜안 열려? 하도 사용하지 안 들리네. 안 들리네. 너무 압착이 나가지고. 이쯤 되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드시는 거죠? 그는 매일 밥을 사 먹는 단골 가게가 집 앞 10m 앞에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놀랍게도 그곳은 예. 편의점입니다. 가만있어. 하루에 최소 2끼를 이곳에서 해결한다는데요. 누군가와 식사 약속이 있는 끼니를 제외하면 항상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이건 뭐예요? 한 끼를 이렇게 먹는 편이죠. 이렇게 한 몇 년 정도 드신 거예요? 한 10년 됐죠. 이 편의점에서만. 도시락 중에서도 이 김치가 듬뿍 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도시락이 아주 요즘 이제 자주 먹는 이 조합이죠.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상당히 좋아져서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원하는 메뉴를 다양하게 조합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네요. 제일 우선순위가 이 두부예요. 두부. 일단 이제 두부를 제일 이제 중심에 두고서 이제 저 도시락을 이렇게 조합을 맞추는 거죠. 거의 매일 오죠. 매일 와가지고 아침, 점심 이렇게 어떤 데 밤에도 와서 먹고 식사하고 가는데 어떤 데 좀 안쓰러워. 하도 맨날 그냥 물리지도 않냐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 참 자기가 좋아서 그래 먹는 것 같아. 혼자 밥을 해먹기는 귀찮고 식당에 가자니 눈치가 보입니다.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모든 싱글족의 고민이겠죠. 그러다 보니 편의점 단골이 됐다고 합니다.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다 불이 꺼져 있잖아요. 불이 꺼져 있는데 그래도 24시간 열려 있고 일단 언제든지 원하는 거를 여기서 살 수가 있으니까는 조금 이제 밤에 음악 작업하고 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편의점 좀 친구 개념도 될 수가 있죠. 그 부분에서. 지금 포인트가 진짜 많네요. 88만. 와, 10년 단골의 위용이란 이런 거군요. 함께 식사할 누군가가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이들의 불편함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 약이 들어. 그 빈자리를 아마도 편의점이 채워주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김도균 씨처럼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네요. 인터넷상에서는 이들을 편도족이라고 부릅니다. 편도족의 등장을 이해하려면 요즘의 편의점을 조금 더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수는 동네 파출소 숫자의 18배. 우리나라는 인구당 편의점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간단한 음료를 사고 컵라면 정도를 먹는 편의점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파우더룸을 갖추기도 하고요. 카페형 인테리어에 사진 출력이나 복사와 같은 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아줄 가족이 없는 싱글족에게는 짐을 받아주고 붙여주는 택배 서비스 인기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점은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무척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도시락, 삼각김밥, 뭐 즉석식품 이런 거를 많이 사 먹죠. 팔리는 거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있나요? 팔리는 거는 도시락은 잘 나가요. 요즘 편의점 음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게 이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은 보통 많게는 24명의 손을 거쳐 한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반찬 수가 예상 밖입니다.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웬만한 집밥의 가짓수보다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 편의점 도시락의 이름을 본따 해자스럽다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내용물이 실하다라는 뜻이라네요. 그런 유행어가 나올 만합니다. 일반적인 도시락 외에도 삼각김밥과 같은 즉석식품이 이 공장에서만 48종류나 만들어집니다. 이들 중 밥 종류는 보통 공장에서 제조된 시점부터 하루 반 이내에 판매되도록 유통기한이 정해집니다. 이런 공정을 거쳐 매장에 진열되는 도시락의 종류는 3대 편의점 업계만 따져도 72가지나 됩니다. 족발, 곱창, 보쌈, 스테이크 이런 요리를 편의점에서 사 먹어 보셨나요? 식사 대용 음식들이 이렇게 다채로워지면서 편의점 매출은 급증세입니다. 도시락 매출만 따져도 업체마다 전년 대비 50% 전후로 증가했는데요.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주로? 뭐 즉석식품, 도시락이.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가는 편이에요. 대부분 경우는 끼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편이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식사 대용 식품을 먹어봤다는 응답자 중 45.6% 가까이가 주 1회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20대 청년층입니다.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안 드신 분 한 번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만. 편의점 음식으로 밥을 먹어본 20대의 비율은 통계에 따르면 80%까지 치솟습니다. 40~50%인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20대가 편도족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죠. 부모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식사를 결정하는 나이가 20대인데요. At the time, the prime lands the Guatemala had. 성균관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송영한 군도 최근 편도족 대열에 끼었습니다. 그는 최소 하루 한 끼를 편의점 음식으로 먹습니다. 집에서 후딱 밥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는 상황이니까 반찬이 각각 7가지, 9가지가 들어있는 도시락 2개에 7,800원. 함께 자취하는 친구와 먹을 생각입니다. 이제 밥 차리시는 거예요? 네, 거의 다 왔다고 해가지고. 왔어? 내가 밥 먹었어? 아직. 이 친구와 함께 먹으려고 도시락은 항상 집에 가져와 먹습니다. 쇠도 씹어 먹는다는 나이에 도시락으로는 양이 안 차서 밥만 따로 합니다. 알바하고 왔어? 도시락을 되게 자연스럽게 돌리시네요. 네, 거의 매일 먹어가지고 도시락. 하루에 몇 끼나 먹어요? 하루에 거의 3끼 다 라면 아니면 도시락 먹어요. 진짜? 네, 거의. 진짜야? 그렇게 많이 먹었어, 니? 편의점 그렇게 많이 음식. 먹었어? 좋은 점이 있으니 계속 찾겠죠? 사실 남자끼리 사니까 조금 귀찮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밥하고 그러는 거를. 근데 또 막상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랑 비용 같은 게 좀 크기는 한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좀 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식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20대는 중장년층과 좀 다릅니다. 편하고 싼 게 중요한 잣대죠. 그 덕에 편의점이 그들의 밥집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저거 하길래 편의점 음식만 먹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그런 시선을 많이 보내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이렇게 메뉴의 다양화와 퀄리티의 고급화는 이제는 그런 시선을 좀 거두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급증하는데 편의점 음식을 신뢰하는 비율은 16.8%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배 채우려고 먹는 거지 좀 찝찝한 감은 없잖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편의점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일단 컵라면 옛날에 뭐 그 용기가 약간 뭐 환경 호르몬 나온다고 하기도 했었고.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편의점 음식들이 우리 몸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편의점 음식만 먹어보는 겁니다. 지원자도 모집했습니다. 일명 편의점 삼시세끼. 실험자 4명이 모였습니다. 대박. 8년차 디자이너 금실 씨. 평소 하루 한 끼 편의점을 이용해왔습니다. 27살 취업준비생 학봉 씨는 주로 집밥을 먹던 청년입니다. 예은 양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종종 편도적이 되는 대학생이고요. 진환 씨는 편의점 음식을 먹고 시식기를 공개하는 페이스북 운영자입니다. 편의점 음식의 고수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먹는 것보다 치즈나 계란이나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좀 더 일반 떡볶이보다 맛있게 먹으니까 그냥 뭐 조합해서 먹고 섞어 먹는 게 요새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들은 일주일 동안 총 21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한 끼 4,000원 한도에서 각자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험에 앞서서 콜레스테롤, 인슐린 저항성, 체지방률 등 총 23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를 마쳤는데요. 일주일 후 이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볼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편의점으로 새끼를 해결하는 혹은 편의점 음식과 비슷한 음식으로 새끼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먹었을 때 어떤 신체적 변화나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삼시세끼 실험자 위금실입니다. 편의점 삼시세끼 3일차 아침입니다. 네, 편의점 삼시세끼 3일차 점심을. 안녕하세요. 실험자 김예은입니다. 오늘 저녁 실험이 이어지는 동안 4명은 각자의 식성대로 다양한 편의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매일매일의 셀프 카메라에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편의점 삼시세끼 도전이 끝났습니다. 제일 맛있었어요? 모든 끼니를 편의점 음식으로만 먹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들 끝까지 잘 해냈습니다. 이게 최고인 것 같아. 나 이거 못 먹었어. 네, 돈가스인데 스파이시 들어있고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나 이거 안 먹어봤는데. 먹어. 이거 먹었어. 이거 너무. 이거 안 먹었어. 과연 일주일 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실험자들은 다시 한번 23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드디어 처음에 진짜 좋았는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근데 이제는 빨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싶어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요? 일주일밖에 안 됐고. 잠시 후 가장 먼저 편의점 음식의 고수인 진환 씨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편의점 음식을 먹고 프로젝트 하면서 더 나빠지거나 당뇨 쪽은 굉장히 안 좋아졌고 혈압 쪽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허리 둘레가 5cm가 늘었어. 93cm에서 98cm까지. 네. 일주일마다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확 간다니까. 네. 본인도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험 닷새째. 이날의 메뉴는 라면과 주먹밥이었습니다. 이게 국물 있으니까 한 입 먹는데 대부분 밥만 파니까 이제 국물 먹을 용도로 라면 같이 먹는 거라서
샐러드도 팔긴 팔거든요. 2,200원이에요. 네네네. 2,200원이면 돈 좀 더 붙여서 그냥 도시락 먹으니까 뭐 건강에 좋은 걸 먹으려고 해도 비싸니까 그냥 돈을 조금 더 붙여서 아예 밥을 먹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그가 먹은 식단입니다. 불고기 도시락, 돈가스 도시락, 피자, 컵짬뽕, 소시지 도시락. 반찬은 거의 다 튀기거나 볶았고 단 음식이 항상 끼어 있습니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4명 모두에게 식사 일기를 기록하도록 했는데요. 편의점 음식 예찬으로 첫날을 시작했던 진환 씨는 뒤로 가면서 속이 불편하다고 3차례나 남깁니다. 진환 씨의 식단을 분석한 전문가는 그가 일주일간 채소나 과일을 거의 먹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비빔밥 이렇게 잘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채소가 이렇게 뭐 싸구려 비빔밥 넣고 좋은 비빔밥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양 한 끼에 그 정도는 최소한 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비빔밥 양하고 비교하면은 그 절반도 안 될 것이고 여기도 절반도 안 되고 여기는 뭐 거의 보이지 않고요. 편의점 도시락은 배불리 먹은 느낌을 줘야 잘 팔리기 때문에 반찬이 다 육류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게다가 뭐든 고를 수 있다는 편의점의 장점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애써 건강을 챙기지 않는 한 달고 짜고 열량 밀도가 높은 메뉴에 너무 쉽게 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열량 밀도가 높은 음식이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물을 돈 주고 사 먹기는 아쉬우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돈 좀 더 줘서 음료수를 큰 거를 사 마셨거든요. 매일마다. 뭐 사이다 같은 거? 사이다 말고 뭐 풀 같은 이렇게 과일 우유 같은 거. 그러니까 설탕물 때문에. 네, 그거를 거의 매일 먹으니까 물 대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인슐린은 확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스트레스 때문에 단 것도 많이 먹게 되었고. 그러니까 완전 잘하네, 박사네. 네. 오늘은 편의점 삼시세끼 5일째고요. 어제 속이 좀 안 좋았던 관계로 아침에 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하루 한 끼는 편의점에서 먹던 금실 씨는 실험 시작 나흘째부터 더부룩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돈가스 도시락, 햄버거. 메뉴는 다양했지만 채소 부족에 탄수화물 과다가 반복됩니다. 또한 식사 일기에는 음식이 짜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적었습니다. 살이 찌는 느낌에 대한 걱정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우려대로 편의점 음식이 체지방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금실 씨의 실험 결과도 궁금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은 씨가 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금실 씨가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어. 염증 수치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굉장히 떨어졌고 이번에 검사하면서 이렇게 당뇨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진짜요? 예. 인슐린 저항성이 금실 씨도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단 일주일 만에 이런 결과를 듣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은 오히려 이제 조금 빠졌는데 네. 체지방률이 1.5% 오르는. 저도 되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물 채소가 부족한 거는 편의점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편의점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성 한계일 수도 있는데 장기간 조금 몇 시간 둬도 크게 상하지 않는 음식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다 보니 신선한 식품이 적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염분 섭취 좀 짜고 또 맵고 그런 음식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의 이런 특징들은 평소에는 잘 인식할 수가 없는데요. 집중적으로 섭취를 한 실험자들에게는 단기간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예은 양도 검사 결과 수치가 조금씩 안 좋아졌습니다. 평소 편의점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던 학봉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내가 보니까 검사를 했는데 편의점 음식이 굉장히 이제 나쁘게 작용한 사람도 있고 그다지 이렇게 나쁘지 않게 작용한 사람도 있어요. 오. 제가 좋아져. 아니 좋아진 건 아니고 뭐 좋아질 건 없어요. 그냥 볶아서 소금 쳐서 4명 중 유일하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학봉 씨는 실험 전 만났을 때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집밥을 해먹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나이에 비해 식사량이 매우 적은 편이었고 채소에 편중된 식단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편의점 음식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건데요. 오히려 다른 실험자에 비해 가장 맛있게 실험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안 먹어본 거라서 먹어보고 싶었고 반숙이 된 계란이 들어있다 그래서 좀 신기할 것 같아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학봉 씨 식단에도 물론 육류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점이 평소 그에게 결핍됐던 부분을 채워줬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탄수화물 위주 좀 식사했고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섬유 섭취하고 그 전에 좀 그랬죠. 식사하시는 거에서 이번에 좀 배워야 될 게 이렇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의 밸런스 좀 더 맞춰서 해야 되겠다. 실험 결과 참가자별로 상태가 악화된 항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맛과 육류 중심의 메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편의점 식사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이런 어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사람들 몸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특히 안 좋아진 사례자가 한 2-3명 있는데 그분들이 살이 나빠지는 거 보고 충격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에 참가한 이들의 편의점 이용 습관을 보면서 다소 걱정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돌려야 그거를? 네네. 뜨거운 물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야 치즈가 더 잘 녹거든요. 근데 그럼 라면 용기 돌리면 환경 호르몬 나오지 않아요? 항상 환경으로 뭐 먹고 사니까 신경은 안 쓰는데. 라면에 치즈를 녹여 먹으려다 보니 컵라면을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데우던 진환 씨. 조리가 끝난 후 용기는 모양이 변형돼 있을 정도입니다. 뚜껑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무척 위험한 습관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뚜껑은 PS 재질입니다. PS는 폴리스틸렌 재질입니다. 사용자들이 빨리 사용하고 빨리 데워 먹으려고 뚜껑을 닫은 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뚜껑에서 더 많은 환경 호르몬이 용출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험자 대부분이 도시락을 뚜껑째 데워 걱정스러웠는데요. 사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환경 호르몬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를 줄이는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들은 지용성이 강해서 치즈를 넣게 되면 더 잘 빠져나옵니다. 거기다가 강한 에너지로다 전자레인지로다 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우러나오게 되죠. 이것을 오픈을 시켜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데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포장 재질과 음식의 접촉면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입니다. 데워서 포장지를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식으로 말이죠. 접촉이 되고 접촉면을 적게 해서 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편의점 음식을 분석한 서울대 윤지연 교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 그 안에 있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그 업체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음식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먹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양소의 기준을 맞추는 건 어떻게 보면은 2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편의점 음식의 이런 문제들은 그곳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겐 더 절실합니다. 매일 저녁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영환군을 한 일용직 현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몇 시간째예요?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몇 번 셨어요? 지금 2번 정도 쉰 것 같아요. 2번 쉬었다. 주차장 관리부터 용접일까지 그는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데요. 비싼 등록금을 내주시는 부모님에게 더는 손을 벌리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6시간 일에 4만 원을 손에 쥐면 한 달 식비와 생활비에 보탭니다. 후회되진 않아요. 왜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좋아서. 오늘처럼 돈을 번 날은 편의점을 안 가는 유일한 날이라고 합니다. 편리해서 편의점을 이용하긴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밥값이던 겁니다.
사실 지금 아무 생각도 없어요. 두 친구는 우리를 만났을 때 자신들의 식비를 솔직히 털어놨는데요. 두 사람 모두 한 끼 한 끼 해결하느라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죠. 그 종류 면에서는. 근데 가격 면에서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싼 거 찾게 되니까 맨날 똑같은 거 먹게 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얼마 안에 먹어야 돼요? 딴 거 다 빼고. 네 하루 생활비. 하루요? 하루면은 10,000원 안에서 끊어야죠. 세 끼에 10,000원. 참 빡빡합니다. 다 비슷해요, 근데 진짜. 애들 말 들어보면. 거의 어차피 먹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다 비슷할 거야. 영안군만 해도 학교 선생님이신 아버지가 한 달 용돈으로 30만 원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자취를 하니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상당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그의 한 달 수입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합해 50만 원 정도. 한 달에 쓰는 고정 비용은 23만 원입니다.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 등을 합친 금액인데요. 결국 식비와 기타 생활비는 한 달에 27만 원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하루 생활비가 9,000원으로 한정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편의점 음식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편의점 음식은 최저 2,500원에서 최고 3,500원, 4,000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하루 생활비로 적어도 점심하고 저녁 값은 할 수 있으니까. 현재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전에 없이 느는 데에는 이들의 고단한 삶이 1등 공신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젊은 층이 편의점 음식을 먹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하루 한두 끼를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편의점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점이 88만 원 세대의 식당 내지 밥집이 돼 있다면 그 미래 세대의 식사의 퀄리티, 질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편의점의 오너들이 대기업이라면 그 사람들의 음식의 혹은 식사의 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배려하는 것이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의무이지 않나 싶고요.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각 편의점 업체에 보다 건강한 도시락을 개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 윤지연 교수팀과 서울시 그리고 편의점 C업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편의점 삼시세끼 실험 결과를 토대로 건강도시락 개발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도 실제 조금 더 자극적인 상품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사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어떤 기준 같은 걸로 이렇게 마크가 붙어지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앞으로 한 달 동안 윤지연 교수 연구팀이 건강도시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C업체에서는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마침내 업체에서 건강도시락의 개발을 마치고 샘플을 완성했습니다. 건강도시락 샘플입니다. 잡곡밥이 담겼고 노란색, 푸른색, 붉은색의 조화가 선명합니다. 는 한 가지 미만으로, 한 가지 이하로 넣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다른 도시락보다 채소류가 많다는. 샘플 도시락이 참고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잡곡밥, 중복되지 않은 조리법, 한 가지로 제한된 튀김 반찬, 조화로운 색감. 현재의 편의점 도시락이 부족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구성된 건강 도시락은 앞으로 시장 조사를 거쳐 출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고르는 소비자가 많아진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선택되지 않으면 이런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요. 소비자 여러분들도 좋은 상품 그리고 좋은 도시락이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도시락의 기준을 제시하면 만들어 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아직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첫 발을 띄었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그런 우리나라 편의점 어떤 도시락, 편의점 식품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어떤 도화선이 된다면 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싱글족,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층. 이제 편의점은 그들의 편안한 밥집으로 진화했습니다.